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얼마 전 미국에 온 30대 여자입니다. 계모인 시어머니 때문에 하마터면 미국에 혹 하나 달고 올 뻔했던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남편과 저는 사내 커플이었습니다. 저는 원래 사내 연애에 대해 그다지 호의적인 편은 아니었어요. 사귀다 헤어지기라도 하면 제 인생에 큰 타격을 입힐 수도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던 남편과 자주 밥도 먹고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다 보니 자연스럽게 정이 들어버렸습니다. 그래도 둘이서 딴에는 비밀 연애를 한다고 조심했는데 어느 순간 주변 사람들이 다 눈치를 챘더라고요. 다행히 남편이나 저나 열심히 일을 해와서인지 싫은 소리는 듣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그렇게 1년 정도 사귀었을 무렵 저는 다른 회사로부터 스카웃 제의를 받았습니다. 평소에도 한 번쯤 일해보고 싶던 직장이라 이직을 하기로 결심했어요. 남편에게 이야기하니 남편은 당황한 눈치였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 제가 가려던 회사가 대부분이 남자 직원들이라 그랬나 싶기도 하네요. 이직 이야기가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은 자기 거라고 확실히 도장을 찍어야겠다며 결혼하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결혼을 약속하고 회사를 옮겼어요. 결혼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가던 날이었습니다. 시댁은 서울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었기에 저희는 차를 가지고 가게 되었어요. 남편은 부담 갖지 말고 편하게 들으라며 마치 남 이야기하듯 자기 어린 시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5살이었을 때 불의의 사고로 친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 당시 안정적인 직업이 없었던 시아버지께서는 남편을 외할머니에게 맡겼고 그렇게 10년 동안 남편을 한 번도 보러 오지 않으셨대요. 그러다 어느 날 재혼을 하게 되었다며 지금의 시어머니와 왔더랍니다. 그 이후로 시부모님과 함께 살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두 분 사이에서 여동생이 태어났는데 그게 바로 제 시누이입니다. 그런 이유로 자기한테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여동생이 있는 거라며 혹시 궁금해할까봐 말해주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평소에 성격이 밝고 가족들하고도 사이가 좋은 것 같아 보였기에 남편에게 그런 과거가 있는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시댁에 도착하니 시부모님이 저희 둘을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신우는 어디 갔는지 안 보이더라고요. 저는 그저 속으로 어른들이 모인다니까 불편해서 어디 다른 데라도 갔나 보다 생각했어요. 얼마 안 있다가 식사부터 하자는 시어머니 말씀에 모두 식탁으로 모였는데 그때 2층에서 인기척이 들리더니 신우가 툴툴거리며 내려오더라고요. 신우는 진한 화장에 머리를 노랗게 염색하고 있었는데 그걸 보고는 요즘에는 학교에서는 학생이 저러고 다녀도 뭐라고 안 하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신우는 저를 힐끗 보더니 아는 체도 안 하고 밥만 먹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께선 당신이 보기에도 그 상황이 민망하셨는지 애가 원래 숫기가 없어서 그렇다며 신경 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시아버지께서는 말수가 많지 않으셨고 반면에 시어머니는 다정하신 분 같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집안의 속사정을 듣고 와서인지 시어머니가 남편보다는 신우를 훨씬 많이 챙기는 것 같았어요. 정확히 말하자면 시어머니께서 신우 눈치를 엄청 살피시더라고요. 뭐랄까 절절매는 느낌이랄까요. 그 정도가 얼마나 심하던지 시어머니를 보고 있는 게 안쓰러울 지경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어머님께서 딸 눈치를 너무 보시는 거 아니냐고 남편에게 물으니 한참을 망설이다가 편견 같은 거 가지면 안 된다며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건 바로 신우가 학교에서 엄청난 말썽꾸러기였다는 거예요. 친구들을 너무 많이 괴롭히다 못해 학교 측에서 감당을 못하겠다며 차라리 전학을 가달라고 부탁해 올 정도로 문제아였다고 합니다. 신우는 나중에 필요하면 검정고시를 본다며 학교를 그대로 자퇴해 버렸다더군요. 그제서야 신우의 머리색도 그 진한 화장도 이해가 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신우가 어긋나지는 않을까 전전긍긍하며 눈치를 보고 있던 거였지요. 시간은 흘러 상견례 날이 되었습니다. 양가 어른들만 모시고 하려고 했는데
맛있는 거 먹는데 어떻게 신우만 쏙 빼고 먹냐는 시어머니의 말씀에 그럼 신우도 데리고 나오라 했습니다. 남편과 저희 가족이 한 10분 정도 먼저 도착해서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약속 시간을 살짝 지나 시부모님과 신우도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도 모르게 입 밖으로 한숨을 쉬고 말았습니다. 세상에 신우가 다 찢어진 청바지에 배꼽이 훤히 보이는 셔츠를 입고 왔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당신이 빨래를 안 해서 이렇다며 미안하다 하시고 시아버지는 딴청만 피우고 계셨습니다. 남편도 민망한지 저에게 원래 저 정도는 아니라면 나지막히 미안하다 하더군요. 다행히 제가 이미 친정부모님께 남편 여동생에 대해서 이야기해놓은 바가 있어서인지 친정부모님은 요즘 애들이 개성이 강하다며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이윽고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장소를 제가 정했는데 다행히 다들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신우가 이까짓 거 먹자고 집에 있는다는 자기를 끌고 나왔냐며 시어머니한테 투덜거리기 시작했어요. 너무 버릇없는 행동을 보여서 제가 남편을 툭 치며 한마디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모르는 척만 하더라고요. 보다 못한 제가 그래도 기왕 나왔으니까 기분 풀라고 한마디 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시어머니께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는 저한테 벌써 윗사람 노릇하려는 거냐고 사부치시더군요. 순간 양쪽 분위기가 완전히 싸해졌습니다. 다행히 시아버지께서 틀린 말 한 것도 아닌데 뭘 그러냐며 신우에게 먹기 싫으면 혼자 차에 가 있으라고 한마디 해주셨어요. 그제서야 신우도 입술만 삐죽거리고 조용해졌습니다. 이틀 뒤 데이트를 하다가 상견례 때 있었던 일에 대해서 남편과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시어머니께서 신우한테 너무 관대한 거 아니냐고 하니까 본인도 알고 시아버지도 잘 알고 계시답니다. 하지만 남편의 말은 뜻밖이었습니다. 비록 첫 번째 부인은 사고로 잃었지만 어쨌든 남편 입장에서는 엄마 없이 자라는 서름을 겪은 거잖아요. 이번에 이혼이라도 하게 되면 또 다시 딸도 편부모 밑에서 자라야 하는데 당신 자식한테 그런 서름을 또 겪게 할 수는 없다고 그래서 웬만한 건 그냥 참고 사신다 하더라고요. 남편도 시아버지의 그런 뜻을 알기에 웬만하면 시어머니랑 부딪히지 않으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 상견례 자리에서 남편이 나서지 않았던 것이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뒤 저는 시아버지께 생각지도 못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희 회사 근처로 오신다며 남편과 셋이 밥이나 함께 하자고 하시더라고요. 무슨 일로 부르시는 건지 전혀 짐작조차 안 돼서 정말 긴장이 많이 됐어요. 고깃집에서 만났는데 시아버지는 먹고 싶은 건 다 시키라고 하셨습니다. 고기가 나오니까 당신이 직접 구워주시기까지 하셨어요. 저랑 남편이 서로 굽겠다고 하는데도 하루 종일 일한 사람들이니까 편하게 먹기만 하라고 하시는데 정말 감동이었네요. 이윽고 시아버지는 저희에게 결혼할 때 뭐뭐가 필요하냐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러면서 농담 반 진담 반처럼 상견례 자리에서는 시어머니가 있어서 못 물어보셨다고 혹시 서운했냐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신우가 아직 어리기도 하고 또 시어머니가 어쨌든 남편에겐 친어머니가 아니다 보니 집 문제라던가 혼수예단 문제를 말하기가 어렵더라고요. 남편도 괜히 눈치 보는 것 같았고요. 그래서 그냥 둘이 반반 결혼하는 쪽으로 입을 맞춘 상태였어요. 그런데 시아버지께 먼저 물어봐 주시니 너무 감사했지요. 저희가 우물쭈물하고 있으니까 하긴 어떻게 대놓고 뭘 해달라 소리를 하겠냐며 통장을 하나 주시더라고요. 통장을 열어보니 5천만 원이 찍혀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께서는 남편에게 돌아가신 남편의 친어머니 보험금에 당신이 좀 더 보탠 거라고 덧붙이셨습니다. 남편은 입을 꽉 깨물고 눈물을 삼키고 있었고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자니 저도 저절로 눈물이 흘렀어요. 그 이후로 저희는 결혼식을 올리고 시아버지가 주신 돈에 친정 부모님이 보태주신 돈 그리고 영끌에서 작은 아파트를 하나 샀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회사를 관두게 되었습니다. 직장 상사와의 불화가 있었는데 남편이 그 스트레스를 견뎌내지 못했거든요. 대출까지 있는 대로 끌어서 집을 샀는데 바로 남편이 퇴사를 하니 정말 힘들었습니다.
남편도 저를 바라볼 낯이 없다며 막노동을 나가기 시작했어요. 이직을 하기 위해서 20곳이 넘는 회사에 이력서를 넣고 면접을 보길 반복했지만 남편이 일하던 바닥이 워낙 인맥으로 끌어주는 곳이라 그런지 번번이 고배를 마셔야만 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기죽지 말라고 두드리면 열린다지 않냐며 열심히 해보자고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길어지자 저도 불안하고 스트레스를 받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하루는 제 상황을 알고 있던 회사 상사가 저를 불렀습니다. 자기가 간섭할 일이 아닌 것 같지만 요새 얼굴이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아서 그런다며 혹시 해외에 나가고 싶은 생각이 있냐고 묻더라고요. 회사에서 전부 다 지원해주는 해외 연수니까 남편이랑 같이 가라고요.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될지 아냐면서 말이지요. 남편과 상의 끝에 해외 연수를 가기로 했습니다. 다행히 배우자에 대한 지원도 어느 정도 가능하였기에 이러한 결심을 내릴 수가 있었어요. 남편의 실직을 걱정하던 양가에도 이 기쁜 소식을 알렸습니다. 특히나 시어머니께서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남편에게도 잘 된 일이라고 그러시는 게 아니고 혼자서 다른 계산을 하고 계셨거든요. 시어머니께서는 저희더러 신우를 같이 데려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애가 영어도 늘거고 세상을 보는 눈이 넓어지지 않겠냐 하시면서요. 저희들 먹는 밥상에 수저 하나만 놔주면 된다면서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 말씀하시는 그 뻔뻔함에 기가 차더라고요. 저는 그렇게는 못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나 남편이 지금 놀러가는 게 아니라고 몇 번을 설명해도 시어머니는 듣질 않으셨어요. 급기야는 저희더러 신우를 안 데려가겠다는 건 가족이기를 거부하는 거고 저희가 신우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거라고 하더군요. 심지어 그 불만투성이에 툴툴거리고 욕을 입에 달고 살던 신우가 저를 언제부터 그렇게 친했다고 언니 하고 부르는데 두 모녀가 가증스럽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아무리 시어머니랑 부딪히기 싫어도 이번만큼은 당신이 나서달라고 몰아붙였습니다. 내가 무슨 욕바지도 아니고 왜 나 혼자 시어머니의 말도 안 되는 요구를 감당해야 하냐고요. 친정에서도 그럴 거면 그냥 이혼하고 혼자 가라는 소리까지 하셨을 정도로 저와 저희 친정 부모님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출국 한 달 전쯤 남편이 결국 폭발을 했습니다. 어김없이 전화에 신우 데려가라고 난리를 치는 시어머니께 여동생만 자식이냐고 나는 자식 아니냐고 소리를 치더군요. 자꾸 이러시면 자기 이혼당한다고 그랬으면 좋겠냐고요. 한 번이라도 자기를 친자식으로 생각하신 적이 있다면 제발 억지 좀 그만 쓰라고 거의 울부짖듯이 외쳤습니다. 시어머니는 눈도 깜짝 안 하고 남편더러 너도 결혼했으니 이제 자식 낳아보라고? 배 아파 나 키운 자식하고 그냥 키우기만 한 자식하고 그게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냐 하시더군요. 옆에서 듣고 있던 저는 정말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10년을 넘게 어머니라고 부르며 옆에 있던 자식한테 어떻게 저런 모진 말씀을 하시나 싶었어요. 그날 이후로 한 일주일 동안 남편은 거의 술만 마셨습니다. 저는 도저히 보고만 있을 수가 없어서 시어머니를 찾아갔어요. 시댁에 가니 시어머니가 저를 개 보듯 닭 보듯 하시더군요. 잘못했다고 사과하려고 왔냐고 물으시길래 제가 뭘 잘못했냐고 받아쳤습니다. 시아버지는 저에게 그게 무슨 말버릇이냐며 오냐오냐 하니까 어른 무서운 줄 모르냐고 호통을 치셨어요. 문득 시아버지가 지금 이 상황을 정확히 알고 계신 건지 궁금했습니다. 저는 시아버지께 저랑 남편은 이제 이혼해야 할 것 같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자 시아버지께서 눈이 동그래지시더니 어디 감히 이혼 소리를 하나며 말버릇 지적한 걸로 잔소리 들었다고 이혼한다고 하는 거냐며 호통을 치시더라고요. 저는 시아버지를 먼저 진정시키고 회사에서 준 해외 연수 기회며 그동안 시어머니가 신우 데려가라고 억지 쓴 일부터 그날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했던 배 아파 낳은 자식 이야기까지 그동안에 있던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일러바쳤습니다. 처음에는 저더러 말도 안 되는 소설 쓰고 있다고 믿지 않으셨던 시아버지도 제가 그나마 가지고 있던 몇 개의 녹음 파일을 들려드리자 점점 안색이 안 좋아지시더군요. 시어머니께서는 시아버지께 당신이 너무 열받아서 그런 소리를 한 거라며
오빠가 미국물 먹으러 가면서 여동생 좀 데려가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냐고 계속 당당하게 행동하시더군요. 하지만 시아버지께서 무서운 눈으로 시어머니를 노려보시더니 딸 앞길은 걱정되고 아들 앞길은 신경 안 쓰냐며 엄마라는 사람이 어째 그러냐고 혀를 차셨습니다. 그러더니 저에겐 네 시어머니가 하는 말은 지금부터 하나도 귀담아 들을 필요 없다고 니들 일은 니들이 알아서 하라고 하시더군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지금 며느리인 제 앞에서 자기를 무시하는 거냐며 그럴 거면 이혼하자고 시아버지께 달라들더라고요. 그러자 시아버지도 툭하면 이혼하자 소리 당신도 지겹다면 나가라고 그렇게 이혼해서 혼자 살고 싶으면 딸은 두고 혼자 나가라고 고함을 치셨습니다. 처녀를 건드려 놓고 결혼 안 해준다고 난리를 쳐서 팔자에도 없는 재혼을 하게 만들더니 이제는 평생을 이혼하자는 소리로 사람을 괴롭힐 거냐면서요. 점점 시부모님의 부부싸움이 과격해져서 제가 있기가 뭐하더라고요. 결국 일단 알겠다고 말씀드리고 시댁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시아버지가 하신 말씀을 전하고는 냉정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제 시어머니에 대한 미련이나 원망은 마음에서 버리라고 했습니다. 나랑 결혼했으니까 행복한 미래만 생각하고 같이 열심히 살자고요. 그리고 며칠 뒤 시아버지께서는 제 계좌로 50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돈에 제가 연락을 드렸고 결혼 전 그날처럼 셋이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이번에는 제가 고기를 구웠습니다. 시아버지께 돈은 돌려드리고 싶다고 했더니 10년 동안 아들 공부에 하나 신경도 못 써준 못난 아비라면서 그래도 죽은 지 엄마를 닮았는지 똑똑하게 자라서 저처럼 좋은 여자를 만났다고 또 떨어져서 살게 되는 건 가슴 아픈 일이지만 미국 가서 한번 열심히 해보라고 하시더군요. 시어머니랑은 어쩌실 생각이냐고 물으니 아무리 그래도 애엄마인데 이혼이 쉽겠냐 하시면서 그래도 이번 일을 계기로 당분간은 찍소리는 못할 거라고 걱정 말라고 하시더군요. 저와 남편은 시아버지께 1년 금방 지나갈 테니 그동안 건강히 즐겁게 지내고 계셔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며칠 전 남편과 미국에 무사히 도착했네요. 여기 온 지 얼마 되진 않았지만 벌써 남편 표정도 밝아졌고 저도 마음이 많이 편해진 기분이에요. 1년 잘 살고 돌아가서 저희 이야기 또 들려드릴게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얼마 전 파혼한 20대 여자입니다. 정말이지 남자친구의 이모님 때문에 파혼을 하게 될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하긴 생각해보면 중간에서 제대로 처신 못한 남자친구가 제일 문제였지요. 주변 사람들한테 말하기에도 어이가 없어서 이렇게 사연으로나마 한풀이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와 남자친구는 제가 대학생 때 만났습니다. 친구들과 놀러 다니는 것보다 혼자 책 보는 걸 좋아하는 성격 때문에 거의 매일 같이 학교 도서관을 찾았거든요. 철학 서적이 있는 쪽은 대부분 한산했기 때문에 주로 그곳에서 책을 읽거나 노트북을 쓰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제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를 틈타 누군가 제 자리에 음료수를 하나씩 갖다 두더라고요. 맞은편에서 저를 몰래 훔쳐보던 남자친구였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인연을 키워나가기 시작했고 4년의 긴 연애를 거치고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연애하는 동안 항상 밝은 모습만 보여줬던 사람이었기에 남자친구에게 불우한 어린 시절이 있었다는 건 짐작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결혼 준비를 시작하면서 서로 부모님의 직업이라던가 재정 상태에 대해서 오픈을 하게 되면서 남자친구의 아픈 과거를 알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의 아버님은 주사가 심하시고 폭력적인 분이셨는데 그래서 남자친구가 보는 앞에서도 어머님에게 욕을 하거나 폭행을 하는 일이 종종 있었답니다. 어머님은 당신 얼굴에 침 뱉기라 생각하셨는지 그 사실을 친정에 털어놓지 않고 남자친구가 중학교에 들어갈 때까지 참고 견디셨다고 해요. 그러다 어머님에게 큰 우울증이 찾아왔고
아버님은 알코올 중독으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셨대요. 결국 두 분은 이혼을 했지만 어머님 혼자서 남자친구를 돌볼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에 남자친구는 어머님의 언니인 이모님에게 신세를 지게 되었다 했습니다. 그곳에서 6년을 보내고 대학에 입학하면서 이모님의 집에서 나와 어머님과 다시 같이 살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인지 남자친구는 어머님한테 못지않게 이모님에게도 감사하다고 하더군요. 취업한 이후로는 30만 원씩 두 분께 용돈도 드리고 있었다면서 결혼 후에도 계속 드리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 사실이 못마땅하다기보다 속이 깊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속사정까지 알게 된 마당이고 저도 결혼 후에 저희 부모님에게 다달이 생활비를 보내고 싶었던 사람이기에 그걸 된다 안 된다 소리를 하기도 뭐하더라고요. 저도 남자친구도 각자 부모님께 알아서 효도를 할 계획이니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제 주변 사람들은 두 어른께 생활비를 보낸다는 사실보다도 결혼 후에 시어머니 2명 모시게 되는 거 아니냐고 걱정을 해왔습니다. 설마 진짜 그럴까 싶었는데 양가 상견례가 있던 날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상견례 장소로 유명하다는 한정식집에서 만남을 가졌는데 정말 남자친구는 그 자리에 이모님을 대동해서 나왔으니까요. 남자친구 말로는 자기 쪽에 아버지가 안 계시니 이모님을 대신 모시기로 한 것이고 어머님에게는 자신의 언니인 이모님이 정신적 지주나 마찬가지라고 설명을 해왔습니다. 아무튼 저는 그날 이모님을 처음 만나게 되었는데 어머님과는 다르게 눈빛도 강하시고 인상도 세더라고요. 남자친구의 말처럼 대화는 이모님이 거의 다 주도를 하셨어요. 어머님은 옆에서 이모님이 하는 걸 지켜보시기만 했고요. 결혼은 요즘 유행하는 대로 반반 결혼을 하기로 했지만 아무래도 자리가 자리였던 만큼 대화가 이모님의 주도로 진행되었다는 사실이 제가 주변에서 들었던 것처럼 결혼 후에 2명의 시어머니를 모시게 되는 게 아닐까 하는 걱정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상견례 자리가 거의 마무리가 되어갈 때쯤 시간이 맞지 않아서 참석할 수 없다고 말했던 제 여동생이 회사 일을 일찍 마무리하고 도착했어요. 제 동생이지만 어려서부터 예쁘단 소리를 귀에 딱지가 앉을 만큼 듣고 자랐고 지금은 외국계 회사에서 일하고 있어요. 아무튼 제 여동생이 등장하자 순간 이모님 눈빛이 달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때는 그저 이모님 눈에도 내 동생이 엄청 예쁜가 보다 생각했지요. 얼마 지나지 않아 이모님의 관심은 저와 남자친구의 결혼에서 제 여동생으로 옮겨갔습니다. 이모님은 제 여동생에게서 눈을 못 떼시고는 계속 질문 공세를 퍼부으셨어요. 학교는 어딜 나왔는지, 돈은 얼마를 버는지, 남자친구는 있는지와 같은 사적인 질문들을 말이지요. 처음에는 적당히 대꾸하던 여동생이 점점 난처해하는 게 한눈에 보였고 저는 남자친구에게 귓속말로 빨리 자리 정리하고 일어서자 말했습니다. 남자친구도 제 말뜻을 알아들었는지 자기가 급하게 일이 생겨서 가봐야겠다며 이제 집에 돌아가자고 어른들을 재촉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여동생은 그 이모님이란 사람 정말 이상하다며 저더러 이 결혼 꼭 해야 하냐고 물었습니다. 모시고 살 것도 아니고 괜찮다고 했어요. 하지만 친정 부모님도 정작 시어머니 될 분은 한마디도 안 하고 계시고 이모님이란 사람이 나서서 좌지우지하시는 게 조금 마음에 안 드셨다고 한마디 하시더군요. 이틀 뒤 남자친구와 데이트를 하려고 만났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다가 이모님 얘기가 나왔어요. 저는 왜 이모님이 이래라 저래라 간섭을 하시는 거냐고 사실 조금 불편했다고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남자친구는 자기도 그 행동에 대해서 짐작가는 바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남자친구 말이 이모님에게는 남자친구보다 10살이 많은 아들이 하나 있대요. 몇 년 전에 결혼을 했는데 반년도 못 살고 여자가 이혼하자고 달라들었답니다. 주변 사람들한테는 성격 차이라고 했지만 자기가 사촌형한테 들은 바로는 이모님이 그 여자를 쥐잡듯 잡으며 시집살이를 시켰다더군요. 결국 사촌형은 이혼을 하게 되었고 이모님은 그 여자에게 위자료로 1,000만 원을 주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더 자중하셔야 하는 거 아니냐고 물으니 남자친구가 그건 우리 생각인 거고 이모님 입장에선 2번 다시 그런 꼴을 안 보기 위해선 가능한 있는 대로 제 길을 눌러놓으려고 하셨던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제가 남자친구랑 결혼한다고 해서 이모님 며느리가 되는 것도 아닌데 남자친구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서 이모님까지 제가 2명의 시어머니를 모시게 될 것이라는 말을 몇 번 들었다고, 솔직히 그것 때문에 요즘 생각이 많다는 사실을 말해줬습니다. 남자친구는 손사래를 치며 절대 그럴 일이 없다고, 어릴 적에 이모에게 신세진 건 사실이지만 대학교 입학 후에는 따로 나와 살지 않았느냐며, 자기도 그때 도와주신 은혜만 갚으면 자기 어머니에게만 신경 쓸 계획이니 저에게도 그런 걱정일랑 하지 않아도 된다고 저를 안심시켜줬어요. 솔직히 믿었지는 않았지만 자기가 그러겠다는데 제가 믿는 것 말고는 더 할 말이 없더라고요. 아무튼 그 이후로 청첩장도 만들고 결혼 준비하면서 바쁘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반반 결혼을 하기로 했으니 예단은 생략을 하기로 했는데 남자친구가 어머님하고 이모님한테 가방이라도 하나씩 해주고 싶다 하더라고요. 귀엽고 이모님까지 들먹이면서 저러고 있으니 정 해드리고 싶으면 직접 해드리라고 한마디 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저의 대답에 야박하단 식으로 나오길래 보통 그런 말을 꺼내려면 두 분께 뭘 해드리고 싶다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부모님한테 먼저 뭘 해드리고 물어보는 게 순서가 아니겠냐고 한마디 했어요. 그 말에 남자친구는 아무 대답도 못하고 꿀먹은 벙어리가 되더라고요. 다달이 용돈 보내드리는 정도면 충분히 할 만큼 하는 그 이상을 하는 거라고. 그리고 부모님 입장에서도 우리들이 먼저 자리를 잡고 사는 게 가장 큰 선물이지. 그런 가방 같은 걸 중요하게 여기시지 않을 거라 한마디 더 해줬습니다. 남자친구는 끝내 못마땅한 얼굴이었지만 더 이상 뭘 해드리고 싶다는 말을 꺼내진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결혼식을 몇 주 남겨두지 않은 무렵이었습니다. 제 여동생이 어두워진 얼굴로 저에게 기니 할 이야기가 있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동생에게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저 몰래 남자친구의 이모님이 여동생에게 연락을 하고 계셨더라고요. 연락처를 어떻게 알고 연락을 하신 거냐 하니까 상견례 날 화장실에서 물어보시길래 알려드렸다 했습니다. 뭐라고 연락을 해오신 거냐니까 처음에는 동생 다니는 회사 앞까지 오셨다며 저의 결혼 이야기를 빌미로 할 이야기가 있다고 동생을 불러내셨대요. 제 이야기라고 하니까 당연히 나가서 만났는데 막상 만나니 제 이야기는 안 하고 자꾸 여동생에 대해서 꼬치꼬치 묻더랍니다. 그런 식으로 제 이름을 팔아서 몇 번 더 여동생을 불러냈었고 나중에는 여동생도 나가봤자 불편하기만 하다는 걸 알았기에 핑계를 대면서 자리를 피했다고 하더군요. 그러다 하루는 남자친구의 이모님께서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오면 저희 결혼을 반대할 거라며 반협박식으로 연락을 해오셨다는 거예요. 동생은 저랑 남자친구가 어떻게 연애해왔는지 가장 옆에서 지켜본 사람으로 저희가 서로를 많이 사랑하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때문에 결혼이 깨질까 두려웠다고 합니다. 남자친구에게 또 다른 어머니 같은 존재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으니 어쩔 수 없이 이모님을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웬 남자를 한 명 데리고 나왔더래요. 이혼당했다던 이모님의 아들이었어요. 저는 거기까지만 듣고도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그 이모님 아들은 여동생이 싫다 하는데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10번만 만나보라며 집요하게 연락을 해오더랍니다. 이모님까지 자기 아들이 이렇게 좋아하는 여자는 처음 봤다며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라고 기왕 만난 거 10번만 만나보라며 부담을 주셨고요. 어쩔 수 없이 어거지로 10번을 만났는데 정말 호감이 하나도 안 생기더래요. 그래서 이제 연락하지 말라고 하니까 이모님이 당신 아들 꼬셔놓고 책임 안 진다고 회사까지 찾아와서는 저런 여자는 잘라야 한다고 난동을 피웠대나 봐요. 그게 바로 얼마 전 일이었고 제 동생은 여태껏 혼자 참아내다가 이제서야 저에게 이 결혼을 안 하면 안 되냐고 울면서 부탁을 하더라고요. 동생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당연히 결혼에 대한 제 마음은 차게 식었지요. 내 입장 같은 건 생각하지 말고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동생에게 말해줬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두 분과 같이 나오라고 했습니다. 마침 이모님과 어머님이 같이 계신다 하여 이모님 댁 앞에서 남자친구를 만났습니다.
집으로 들어가기 전 여동생의 한 이야기를 들려주며 알고 있었냐고 물었어요. 남자친구는 정말 상상도 못했다며 자기도 어이가 없다고 그러더군요. 그런데 제가 일단 집에 들어가서 이모님한테 시시비비를 가리겠다고 하니 뭘 또 그렇게까지 하냐며 저를 말리더라고요. 이모님은 단지 당신 아들을 너무 사랑해서 좋은 짝 만나게 해주고 싶은 욕심에 좀 오버를 하신 것뿐 아니냐며 이모님 편을 들더라고요. 더 듣고 있을 이유가 없어서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모님과 어머님은 이 늦은 시간에 웬일이냐며 아무것도 모른다는 표정을 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왜 나이 먹은 아드님을 제 여동생한테 갖다 붙이냐며 누울 자리 보고 다리를 뻗으셔야 하는 거 아니냐고 따졌습니다. 그러자 이모님은 자기 아들이 어때서 그러냐며 저더러 웃긴다고 그러시더군요. 제 동생이 싫다고 했다는데도 왜 고집을 피우시냐고 그러니 여자는 원래 좋아도 싫다고 한다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이나 싫으면 싫다 좋으면 좋다 따박따박 어른 앞에서 할 말 못할 말 못 가리고 한다나요. 그 와중에 남자친구는 어차피 여동생도 언젠가는 결혼할 거 아니냐고 그러면 아예 모르는 집으로 시집가는 것보다 친언니가 있는 집으로 시집가는 게 좋지 않겠냐고 하더라고요. 남자친구는 지가 뭐라고 짓거리는지 아는지 엄청 뿌듯한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모한테 은혜를 입었을 뿐 절대 엮이는 일 없을 거라고 말하던 게 다 저를 안심시키기 위한 거짓부렁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개족보는 니네 집에서나 만들고 우리는 건들지 말라고 나지막히 한마디 하니까 남자친구가 흠칫하더라고요. 시어머니를 2명이나 모시게 할 생각이 없다더니 남자친구는 지 엄마보다 지 이모를 더 어머니로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원까지 작정한 상황으로 간 자리였기 때문에 저도 더 주저할 생각이 없었어요. 세 사람이 모여있다고 주눅들 이유도 없었기 때문에 저쪽에 앉아있는 2명의 시어머니에게 아들들 간수 좀 잘 하라고, 그리고 나중에 어떤 정신 빠진 여자가 똥인지 된장인지 분간 못하고 시집오려 하거든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그 여자가 부처님이다 생각하고 받들어 모시고 살라 한마디 해줬습니다. 남자친구한테도 이런 우유부단한 놈인 줄 몰랐다고, 그런 줄도 모르고 여지껏 가져다 바친 사년이 아까워할 수만 있다면 위자료라도 받아내고 싶은 심정이라고, 지금을 기점으로 내 눈에 띄지 말고 연락도 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밖으로 나오는 저를 쫓아나오더니 어딜 가는 거냐고 따지며 청첩장도 다 돌렸는데 이런 식으로 나올 거냐며 별 쓸데없는 걱정을 하더군요. 그깟 청첩장이 문제냐고, 남들이 너한테 왜 파혼했냐고 묻거든. 또 하나의 어머니라는 니네 이모가 내 동생한테 뭘 했는지 설명해주면 충분히 이해해줄 거라 쏘아붙이고 저를 붙잡고 늘어지는 남자친구 팔을 뿌리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자친구는 제 여동생 때문에 왜 우리가 헤어져야 하느냐고 아직도 상황 파악도 못하고 있길래 목 위에 달려있는 게 머리통이 맞으면 그게 정말 내 여동생 때문인지 아니면 너랑 너네 가족들 때문인지 충분히 이해할 거라고 말하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튿날부터 식장, 신혼여행, 가정가구들 예약해놓은 것들은 취소하고 위약금 낼 건 내고 환불받을 건 받고, 그러니 몇 푼의 돈이 제 손에 남더라고요. 남자친구한테 계좌번호 보내라고 절반은 보내주겠다 했는데 그 돈이라도 건지고 싶었는지 잽싸게 계좌번호를 불러주더라고요. 그 돈을 안 줘도 됐겠지만 하나도 아깝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며칠 뒤에 남자친구의 이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그 이후에도 정신 못 차리고 제 여동생에게 연락하던 그 자식을 스토킹으로 신고했거든요. 회사까지 찾아와서 난동을 부려준 탓에 절차가 아주 수월했습니다. 고소했다는 사실을 전하니 뭐 믿는 구석이 있는지 마음대로 하라고 빈정거리더라고요. 하지만 그런 허세도 잠시, 며칠 뒤에 합의 좀 해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렇게 센 척을 하더니 나중 가서는 합의금을 조금만 깎아줄 수 있냐며 비굴하게 나오더라고요. 정신적 피해보상까지 요구하겠다. 으름장을 놓으며 한 푼도 깎아주지 않고 고스란히 합의금을 받아냈습니다. 정신 못 차리고 여동생에게 연락하던 한심한 사촌형도 사과를 해왔지만 결국 접근금지 명령 처분을 받게 되었고요. 그 이후로는 솔직히 신경 쓰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여동생도 지금은 많이 안정을 되찾았고
좋은 남자친구도 생겼더라고요. 그 모자한테 시달린 걸 옆에서 지켜본 동료가 자기가 지켜주고 싶다며 고백을 해왔다나요. 그리고 저는 당분간은 누굴 만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연애하느라 가지지 못했던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면서 지내보려고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2년 된 3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평생의 반려자로 믿었던 남편이 바람을 피웠습니다. 남편을 용서할까도 생각했는데 시어머니가 오히려 제 탓을 하시네요. 어이가 없고 쪽팔려서 친구들한테도 못한 이야기 여기서 풀어보겠습니다. 저와 남편은 대학교 캠퍼스 커플로 만났습니다. 남편이 적극적으로 다가와서 사귀게 되었어요. 졸업 후 저는 의료 관련 회사에 입사했고 남편은 저보다 1년 정도 늦게 취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3년쯤 직장 생활을 한 후 우리 둘이 사업을 한번 해보자며 의류도매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사업이 기대 이상으로 빨리 성장해서 이듬해에는 추가로 직원들도 채용해야 할 정도였습니다. 그 후 사업이 안정기에 접어들면서 남편은 저에게 청혼을 해왔고 저도 당연히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였어요. 평생 이렇게 행복하게 살 줄 알았네요. 양가 부모님이 각자 먼 지방에 거주하고 계셨기 때문에 6년의 연애 기간 동안 따로 찾아뵌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본격적으로 결혼 이야기가 나오면서 만나게 되었죠. 남편에게는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시아버지와 전업주부이신 시어머니가 계셨고 2살 어린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처음 인사드리러 간 날 시아버지께서는 남편에게 어디서 참한 여자를 데려왔다며 제주도 좋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모든 일은 여자가 하기 달렸다며 항상 행실을 바르게 하고 현명하게 행동하라는 덕담을 해주시더라고요. 여기까지는 정말 좋게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쓸데없는 말을 덧붙이셨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뒤집어지고 엎어져도 남자가 벌어오는 돈으로 사는 한, 남자가 하늘이고 여자가 땅이니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어도 그러려니 하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속으로 당신도 딸이 있으면서 어떻게 저런 소리를 아무렇지 않게 하시나 싶었습니다. 제가 시어머니께 저도 돈 벌어요 하고 애교 있게 말씀드렸더니 네가 벌어봤자 얼마나 버냐고 그러시더라고요. 뭔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서 남편이랑 저랑 같이 일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제 말을 듣고는 시어머니께선 남편이 하는 일을 아내가 돕는 건 당연한 거라고 그러시더군요. 곧 남편이 일 이야기는 그만하자며 대화 주제를 돌렸습니다. 서울로 올라오는 길에 남편에게 나는 당신 일을 돕는 게 아니고 같이 일하는 건데 왜 시어머니께선 내가 단순히 당신 일을 돕는다고 생각하시는 거냐고 물었어요. 남편은 시어머니가 워낙에 아들 자랑하는 맛으로 사는 양반이라서 자기가 일을 더 많이 하는 것처럼 부풀려서 말했다며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남편 말대로 시어머니께서는 아들 자랑을 정말 끊임없이 하셨습니다. 문제는 그런 자랑을 하시면서 꼭 주변 사람을 깎아내리셨어요. 한 번은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무렵 시댁에 내려간 일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주말에 교회분들하고 식사를 하기로 하셨다며 서울에 올라가기 전에 저희더러 들려서 인사라도 한번 하고 가려고 하시더군요. 그렇게 약속 장소에 도착해 인사를 드리고 자리에 계신 분들께서 저희에게 둘 다 TV에 나오는 사람들 같다며 보기 좋다고 칭찬들을 해주셨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께서는 그렇지 않아도 어렸을 때 당신 아들 연예인 시키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다면서 인물 좋지 머리 좋지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다고 한술 더 뜨시더라고요. 거기서 끝났으면 저도 단순히 엄마로서 아들 자랑 하시는구나 하고 말았을 텐데 갑자기 우리 새아가는 아들에 비해 인물은 평범해도 심성이 엄청 곱단 말을 덧붙이시더군요. 이건 거의 욕 아닌가요? 자리에서 표정 관리 안 돼서 엄청나게 고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결혼하고 1년쯤 지난 언젠가 신우가 저희 집에 온 적이 있어요. 신우는 시부모님이랑 지방에서 사는데 그날은 서울에 볼 일이 있다며 하룻밤 재워달라고 하더라고요.
생각보다 신우가 일찍 집에 왔는데 막상 셋이 있으니 어색해서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남편이 제일 먼저 취해서 자러 들어가고 신우랑 저랑 둘이 남게 되었어요. 신우도 이미 취할 만큼 취한 상태였는데 저더러 자꾸 쪽쪽아 이렇게 저를 부르더라고요. 도대체 쪽쪽이가 뭐냐고 왜 저를 그렇게 부르냐고 물으니 아들 등골 빼먹고 산다고 시어머니가 저 없는 데선 저를 쪽쪽이라고 부르신다더군요. 그 이야기를 끝으로 신우는 잠들어 버렸지만 저는 억울한 마음에 밤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시어머니한테 전화해서 저를 아들 등골 빼먹는다고 쪽쪽이로 부르셨냐고 따지니 당황한 시어머니가 어디서 들었냐고 그러시더군요. 그러면서 하신다는 말씀이 그냥 웃자고 농담처럼 한 말이라고 완전 틀린 말도 아니지 않냐고 하시더군요. 사실 일전에 남동생이 가게를 얻는데 2천만 원만 빌려달라고 해서 제가 빌려준 일이 있거든요. 부모님보단 누나가 편해서 이야기하는 거라고 했었고 이자도 톡톡히 준다고 해서 딱 2달 빌려줬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이자를 받냐고 하니 그럼 누나랑 매형 선물이라도 해주고 싶다며 명품 지갑 하나씩 사주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이 이 일을 시어머니께 자기가 무슨 천안 가게라도 차려준 듯 과장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 이야기를 들으신 시어머니께서는 다시 저에게 연락을 하시고는 왜 남편이 힘들게 벌어온 돈을 친정에 빼돌리냐며 그러는 거 아니라고 호통을 치셨어요. 생각보다 일이 커지자 남편이 나서서 자기가 수습하겠다며 시어머니께 해명 아닌 해명을 해서 오해가 다 풀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나 봅니다. 시어머니는 그 사건 이후로 제가 남편 등골이나 빨아먹는 여자라고 생각하셨던 모양이에요. 저는 고민 끝에 남편에게 사업을 따로 해보자고 했습니다. 남편은 의외로 흔쾌히 좋다며 기왕 이렇게 된 거 생활비도 반반씩 부담해보자고 하더군요. 저도 차라리 그렇게 하면 시댁에서 말 나올 일도 없고 낫겠다 싶어서 좋다고 했습니다. 남편에게 그런 꽁꽁이가 있는 줄도 모르고 말이죠. 저는 같이 일하던 직원 중 마음이 맞던 여직원과 작은 사무실을 얻었습니다. 그리고는 예전에는 중국에서 대량으로 들여와 팔던 도매에서 벗어나 소량씩 오더를 받아 특정 업체하고만 거래하는 의류도매업을 시작했어요. 다행히 여지껏 사업하면서 인맥 관리를 잘 해놓은 게 있어서 여러 사람의 도움으로 쉽게 자리를 잡을 수 있었네요. 하지만 남편은 기존에 하던 사업이 지겹다며 다른 일을 하겠다더니 와인바를 차리더군요. 말이 좋아 와인바지. 누가 봐도 이해 안 가는 위치에 매장도 작아서 누가 올까 싶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건 제가 남편 사업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하기 시작하면 남편도 똑같이 제 사업에 다시 간섭할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각자 사업을 시작한 지 한 3개월 정도 지났을 무렵입니다. 연애할 때부터 남편은 핸드폰을 잘 들고 다니지 않아 무척이나 속을 썩였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언젠가부터 손에서 핸드폰을 내려놓지 않고 잠금까지 설정해 놓았더군요. 그뿐만 아니라 새치가 워낙 많아서 제가 항상 염색 좀 하라고 노래를 불렀거든요. 그럴 때마다 자연스러운 게 제 일이라며 죽어도 안 하더니 언젠가부터 멋들어진 갈색으로 염색을 하고 다녔습니다. 부쩍 외모에 신경 쓰기 시작한 이후에도 무엇보다도 밖에서 자는 게 싫다며 여행 다니기도 좋아하지 않고 하다못해 찜질방도 안 가던 사람이 사업상 아는 사람을 만나봐야 한다며 이따금씩 외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친한 친구에게 털어놓으니 혹시 제 남편이 바람피는 거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결정적으로 여자가 생겼다는 확신을 갖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모처럼 쉬는 날이라 남편이랑 근교에 가서 꽃구경이라도 좀 할까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남편이 아는 사람하고 상의할 일이 있어서 아침 일찍 나가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집에 혼자 남아 대청소를 시작했고 그러다 남편이 미처 숨기지 못한 남편의 카드 명세서를 발견했네요. 백화점에서 값비싼 물건을 할부로 사기도 했고 결정적으로 숙박업소에 간 기록이 남아있었어요. 이튿날 돌아온 남편에게 카드 명세서를 들이밀며 바람났냐고 물으니 너무 순순히 그렇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래도 미안하다고 실수라고 사과하면 한 번은 용서해 주려고 했는데 오히려 그 여자를 사랑한다며 미안하다고 하는 그 모습에 정이 뚝 떨어졌습니다. 이혼하고 싶냐고 하니까
그건 또 잘 모르겠다는데 어이가 없더라고요. 저는 시어머니께 일단 전화를 드렸고 남편이 따로 만나는 여자가 있다고 말했어요. 차마 친정에는 말할 수가 없어서 시어머니께 같은 여자로서 위로라도 받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께서는 한숨을 내쉬더니 원래 남자가 잘나면 여자들이 무슨 콩고물이라도 떨어질까 싶어 들러붙는 법이라며 이 또한 지나가리라 생각하고 잊어버리라더군요. 오히려 괜히 일 크게 만들어서 우리 아들 일하느라 바쁜데 괜히 스트레스 받게 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말이죠. 통화를 할수록 있던 정 없던 정 전부 다 떨어져서 제가 그냥 이혼하겠다고 하니까 시어머니께선 말귀를 못 알아먹는다며 마음대로 하라 하셨습니다. 시어머니든 남편이든 진심으로 사과만 해오면 저는 솔직히 소송하지 않고 적당히 위자료만 받고 끝내려고 했어요. 애시당초 같이 살고 있는 집은 친정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었고 저희는 전세가 아닌 월세로 돈을 내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남편이 물고 늘어져도 남편 몫은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남편도 시어머니도 뻔뻔하게 행동을 하니 저도 악에 바치더라고요. 결국 변호사를 사서 그 여자한테 먼저 위자료 청구 소송을 걸었고 이를 알게 된 남편이 절대로 이혼해주지 않을 거라며 엄포를 놨지만 귀책 사유가 남편에게 있었기에 제가 이혼 소송을 또 걸었습니다. 변호사 말로는 남편 앞으로 사업장도 있고 하니 재산 분할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소송을 시작하고 2달쯤 지나가자 그제서야 남편은 자기가 불리한 상황임을 깨닫기라도 했는지 저에게 합의하자고 하더군요. 저도 하루라도 빨리 이 지긋지긋한 관계에서 벗어나고 싶었기 때문에 위자료 4천과 남편이 몰던 수입차를 제가 가져오는 조건으로 완전히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저도 제 사연이 여기서 끝이면 참 좋겠습니다만 남편과 이혼하고 한 3달쯤 지났을 때입니다.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시어머니께서는 다짜고짜 당신이 죽게 생겼다며 제발 한 번만 만나달라고 하시더군요. 친정 어머니께 털어놓으니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얼굴 뵙고 잘 지내시라 인사라도 하고 오라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며칠 뒤 서울까지 올라오신 시어머니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반년 만에 처음 뵙는 거였는데 매우 수척해지셨더라고요. 건강하시냐 물으니 갑자기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시면서 시아버지가 바람이 났다고 하십니다. 시아버지가 말수가 없으시긴 해도 그러실 분 같지는 않았는데 참 별일이다 싶더군요. 시어머니 말씀은 시아버지가 이혼하자고 하는데 자식이라고 있는 것들이 두 녀석 다 돈이 있는 시아버지한테 달라붙지 자기 편을 들어주는 이가 하나 없다면서 이를 어쩌면 좋겠냐고 저더러 자기를 도와달라 하시더군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더니 참 피는 못 속이는구나 싶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께 따로 해드릴 건 없고 그냥 이혼하시는 게 속 편하실 거라고 조언해드렸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그럼 자기는 이제 뭘 먹고 사냐고 해서 소송 거시고 위자료 받으시라니까 자기는 그런 거 할 줄 모른다며 자꾸 저에게 도와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정말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하나부터 10까지 제가 했던 그대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시어머니가 저에게 그럼 당신 아들 돈을 4천이나 뜯어간 거냐면서 지독하다고 하시더군요. 그러면서 그 돈을 다시 내놓으랍니다. 당신 아들이 준 돈이니 당신 돈이나 마찬가지라며 그 돈으로 변호사 비용을 내셔야겠답니다. 기가 차서 정말 실소가 나오더라고요. 그동안 잊고 살았던 서름이 갑자기 복받치듯 올라와서 시어머니께 그동안 시아버지하고 자식들 등골을 쪽쪽 있는 대로 빨아먹고 사시더니 이제는 맏며느리 등골까지 빨려고 그러시냐며 왜 이렇게 염치가 없으시냐고 쏘아댔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말 다 했냐고 화를 내면서 마시고 있던 냉수를 제 얼굴에 끼얹으시더군요. 저도 질세라 제 앞에 있는 주스를 시어머니 얼굴에 끼얹으면서 이제 엄연히 남남인데 막 하지 마시라 했습니다. 아이고 소리만 연신해대는 시어머니를 뒤로하고 카페를 나오는데 속이 다 후련하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얼마 전까지 저는 일에만 몰두하며 살았습니다. 집에 있으면 잡생각이 자꾸 나서 우울해졌기에 정말이지 일하고 집만 오가며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덕분에 지금은 연예인들한테 협찬도 하고 해외로 수출도 하고 제가 목표했던 바를 하나씩 이뤄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얼마 전 정말 우연히 예전 신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의료업계 종사자들하고 같이 술자리를 하게 되었는데 자기 회사 인턴이라며 아는 대표가 신우를 데리고 나왔더라고요. 처음부터 신우에겐 나쁜 감정은 크게 없었기 때문에 반갑게 인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술자리가 파하고 집에 가려는데 신우가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예전처럼 언니네서 하루 자고 가도 되냐고 묻길래 그러라 했습니다. 사실 같이 한 세월이 있어서 그런지 전 남편 소식이 좀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간단히 말하자면 전 남편이 만나던 여자는 남자 등쳐먹기로 유명한 여자였대요. 애초에 처음부터 남편의 돈을 목적으로 접근한 것이었고 저랑 이혼하고 얼마 되지 않아 여자한테 돈 다 털리고 그나마 가지고 있던 사업인 와인바도 망했답니다. 시아버지는 시어머니하고 별거에 들어가셨고 오갈 곳 없어진 남편과 시어머니 둘이 같이 살고 있다네요. 신우는 지금은 고시원에 머물면서 직장생활 시작했고요. 신우에게 잘 지내라고 가끔 연락하면 언니가 맛있는 거 사준다 했습니다. 전 남편에게는 내 소식은 전하지 말아달라 하니 알겠다곤 했는데 솔직히 전에도 저는 뭐 꿀릴 거 없어서 걱정하진 않습니다. 앞으로도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뿐이에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